드디어 개봉한 위키드 파트 1.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카메오가 나오기도 하고 후반부 중력을 거스르는 엘파바의 모습은 더욱 다음 편이 기다려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위키드와 원작의 차이점을 함께 비교해보며 영화 속 나왔던 앞으로의 복선들 그리고 파트 1에 대한 해석을 함께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원작과 함께 비교할 예정으로 영상에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키드의 세계관에서는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는 평범한 동물과 말을 하고 지능이 있는 동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후자에 속하는 딜라몬드 교수는 점점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캐릭터인데요. 극중 마법사의 정책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는 그는 원작에서는 그로매틱이라는 마담 무리블의 시계태엽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며 엘파바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로 거듭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죠. Are people born wicked? Or do they have wickedness thrust upon them?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인물을 만들어내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한 위키드 원작자의 의도대로 위키드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Is to give him a real good enemy. You're green. I am. 단지 피부색이 초록색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차별을 당하는 엘파바는 인간과 똑같이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외형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억압받는 동물들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엘파바는 마법사를 만난 뒤 오랫동안 꿈꿔왔던 피부색을 바꾸는 소원 대신 동물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며 이후에는 끝내 마법사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되는 것을 택합니다. 엘파바의 동물을 향한 애정은 딜라몬드 교수뿐만 아니라 취지에서 처음 마주친 아기 사자에게로도 이어지는데요. 이때 재밌는 점은 엘파바가 구해주는 이 우리 안에 있던 아기 사자가 바로 훗날 도로시와 함께 엘파바를 찾아오는 겁쟁이 사자가 된다는 점이죠. 교수가 사자를 괴롭히려 하자 구해주려 하는 엘파바는 무의식적으로 또다시 마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교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잠에 빠지지만 피에로만은 마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화 초반의 피에로는 오로지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생각을 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졌지만 이후 엘파바만큼 사자를 구해주는데 진심인 모습을 보였죠. 영화 초반 말을 타고 등장하는 피에로가 그 말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걸 떠올려 본다면 피에로 역시 엘파바와 마찬가지로 어린 사자를 구해주고 싶어 했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Fellow Ozians,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is dead. 위키드 파트 1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복선은 영화 첫 부분 서쪽 나라의 사악한 마녀 엘파바가 죽었다는 외침이 들린 이후 엘파바가 있던 탑에서 나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과 그 아래로 보이는 말을 타고 달리는 누군가인데요. 원작과는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 뮤지컬은 엘파바가 물에 닿는 것조차 공포스러워하며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 단지 마녀 엘파바와 관련한 무수한 소문 중 하나로 엘파바의 죽임을 꾸미기 위한 속임수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뮤지컬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영화에서 물을 맞고 녹은 것으로 보이는 엘파바의 모습은 위장일 확률이 높으며 이후 말을 타고 달리던 인물의 모습은 피에로와 함께 말을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엘파바의 모습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선은 마법사의 대사들인데요. 자신을 찾아온 엘파바에게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 같다고 하며 아빠가 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하는 그의 대사들은 엘파바를 죽이려고 하는 그가 사실은 엘파바의 친부임을 암시하는데요. 비록 엘파바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지만 마법사에게서 그녀를 본따 만든 인형을 선물받은 엘파바는 마치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감동받은 표정을 짓는데 이는 쉬즈의 입학식 날 레사로즈에게 아름다운 구두를 주었던 트롯 명주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 역할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죠. 엘파바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던 마법사는 이후 굴린다가 장난을 쳐서 엘파바가 정색하기도 했던 엘파바의 엄마가 남긴 유품인 초록색 병을 통해 자신이 그녀의 친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복선은 레사로즈와 보크입니다. 보크는 글린다를 짝사랑하지만 얼떨결에 레사로즈에게 가짜 고백을 하게 되죠.
영화 후반부 기차역에서 네사로즈는 보크의 글린다를 향한 감정을 눈치채고 화를 내며 쉬즈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이후에도 여전히 보크를 짝사랑하는 네사로즈는 엘파바의 마법책을 이용해 보크의 마음을 얻는 주문을 걸지만 문자 그대로 심장이 뽑혀버리자 당황한 엘파바는 일단 보크를 심장이 없어도 되는 양철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는 또다시 엘파바가 사악한 마녀라는 소문으로 이어지죠. 양철인간이 된 보크는 이후 도로시 일행과 함께 엘파바에게 향하게 됩니다. 영화 이키드는 원작과 꽤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엘파바의 마법 능력입니다. 오즈에서 유일무이한 뛰어난 마법사로 묘사되며 전설의 책인 그리머리를 단번에 읽어내는 영화와는 다르게 원작 속 엘파바는 마법을 전공하지도 않으며 그리머리를 읽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히려 원작에서는 친구인 글린다가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I know. It's my granny's. 또한 영화에서 엘파바를 골탕 먹이기 위한 아이템이었지만 이후 무도회장에서 함께 춤을 추며 두 사람이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는 글린다의 모자는 원작에서는 근사한 꽃장식이 있는 모자로 등장하며 이때 엘파바에게 모자를 씌워주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영화 속 글린다가 던지는 의문이기도 한 정말로 악이 존재하냐는 것에 대한 설전입니다. 이후 엘파바의 진정한 행복을 빌며 그녀를 보내주는 영화 속 글린다와는 달리 원작에서는 마법사를 만난 이후 엘파바가 글린다에게 안녕을 고하죠. 두 번째 차이점은 피에로인데요. 글린다와 피에로가 서로 사귀게 되며 이후 엘파바와 삼각관계가 된다는 설정은 원작에는 전혀 없던 설정으로 원작 속 피에로는 어릴 때부터 정략 결혼을 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네사로즈인데요. 영화와 뮤지컬에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설정으로 등장하는 네사로즈는 원작에서는 걸을 수 있지만 팔이 없는 인물로 서트라트라는 여행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단순한 판타지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소외받는 약자를 상징하는 엘파바가 억압받던 속박을 끊고 자유를 획득하는 이야기를 담은 위키드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각각 다양한 해석을 자아내게 만드는데요. 파트 2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다려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